1945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망할 당시 혈압이 무려 300에 190이었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고혈압에 대한 위험성과 인지가 부족했던지라 높은 혈압에도 관리를 하지 못했다고 하죠. 그 이후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이런 고혈압 때문일 것이다 많은 의사들이 연구한 결과 10년 뒤 1957년 현재 고혈압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성인의 3분의 1이 고혈압으로 진단받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혈압은 그럼 약물 치료를 통해 낮추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한 번쯤은 왜 혈압이 올라갔는지, 무엇이 혈압을 높이는 원인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혈압을 올리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 특히 혈액을 끈적이게 만드는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런 요인을 제거하는 영양소, 식단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시 얘기한 대로 혈압을 올리는 요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서일 수도 있고 염증이 생겨서일 수도 있고요. 미네랄 불균형이 발생해서 혹은 심장 문제가 생겨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혈액의 점도를 상승시켜 혈액 흐름을 방해하고 혈압을 상승시켜 결국에는 혈관에 염증을 유발하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실제로 혈당 수치는 정상이지만 혈압이 높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슐린을 측정한 결과 인슐린 농도가 정상보다 높은 농도로 나왔다라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도 매우 많이 다루겠지만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서 분비된 인슐린들이 수용체에 작용하지 못한 채 혈관을 떠돌아다니며 혈액 내 점도를 상승시키는 것이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상승된 인슐린은 실제로 동맥 조직 내에서 지방 형성을 자극하여 동맥 평화근 근육의 세포 성장과 증식을 유도하여 동맥경화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혈액 내 증가되는 호모시스테인 때문에 점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이란 정상적인 메티오닌 대사에 의해서 발생되는 중간 생성물인데 엽산 및 각종 효소 등의 부족에 의해서 대사되지 못한 채 있는 중간 물질을 말합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은 강력한 산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내에서 각종 손상과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고요. 결국 이로 인해서 혈전 생성이 촉진되고 죽상 경화가 진행되는 주 요인 중의 하나이죠. 때문에 이 수치가 15 이하를 정상으로 두고 뇌졸중 및 심혈관 질환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리하는 지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이 수치를 7 이하, 6 이하로까지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성분입니다. 호모시스테인의 농도 상승은 사망을 포함하는 심혈관계 문제의 최초 발생이나 재발 여부를 매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이므로 꼭 기억해 두시고 혈액검사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한 번씩 더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요인들, 인슐린 저항성과 호모시스테인은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는지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방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루겠지만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은 바로 복부 지방과 내장 이소성 지방을 줄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방에서 나오는 유리지방산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 혈압을 진단받았는데 복부둘레가 남자의 경우 102cm 초과, 여자의 경우 88cm를 초과하는 분이라면 혈압약을 어떻게 하면 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내 복부 지방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를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큰 목표를 두기에 앞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요소를 하나씩 제거하는 것이 목표 달성에 가장 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 첫 번째가 허리둘레 사이즈를 줄이겠다. 이렇게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대두에서 추출한 레시틴 성분들은 인지질 이중층 구조를 가지고 있어 지방을 제거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도 매우 효과적인 영양소입니다. 이런 제품을 드시는 것 또한 권장드리고요.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데 카놀라유, 올리브유, 아마씨유 등과 같은 오일들을 열에 의해서 산패되지 않은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세포막을 건강하게 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영양제를 통해서 오메가3를 섭취한다고 하시더라도 좋은 오메가3를 2g 가까이 섭취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호모시스테인입니다. 술과 커피를 많이 드신다든지 만성 피로로 인해서 비타민 B군들이 소실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이 호모시스테인이 높게 나타납니다. 또한 고탄수화물, 육고기, 단백질 이런 것들 또한 비타민 B군들을 빠르게 소실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호모시스테인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호모시스테인은 엽산 및 효소들의 보충과 비타민 B군들을 보충해준다면 빠르게 줄어들 수도 있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엽산의 보충인데요. 엽산을 많이 보충해주면 좋아지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한국인의 70%는 천연 혹은 합성 엽산을 복용해도 엽산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엽산의 경우 이 MTHFR이라는 최종 효소에 의해서 활성형인 5-MTHF 형태로 되어야만 작용을 하는데, 이 효소 MTHFR이라는 효소가 돌연변이를 인종마다 다르지만 한국인은 무려 70% 이상이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엽산을 섭취 시 결국 최종 활성 단계까지 가지 못하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엽산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데도 난임 혹은 습관성 유산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MTHFR 효소 돌연변이 검사를 통해 엽산 섭취를 활성형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과정을 가지게 되는데요.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굳이 이 검사까지 할 필요 없이 대부분의 분들은 적절한 활성 엽산을 섭취하는 것과 비타민 B군들을 위주로 섭취해준다면 호모시스테인 개선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다뤘던 내용들은 사실 짧은 내용으로 담기에는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방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꼭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고 혈압을 낮추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 꼭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